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로 코너를 시작하게 된 김예창의 글로벌 뉴스 코너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 김예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젊은 학생들 많이 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이 방송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흐름, 특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또는 톡 튀던 그 언론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뉴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방송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돼지 에볼라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얻어온 사진인데요. 중국에 지금 돼지 에볼라가 퍼지고 있습니다. 돼지 에볼라는 정확히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돼지 에볼라는 이미 작년 8월에 중국 선양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서 지금 몽골과 베트남 국경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금 돼지 출하량이 작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20% 감소했고요. 이는 17년 만에 최소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 대비 21%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돼지고기 구매 가격이 21%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돼지의 30%가 올해 안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이슬람 어린이들의 충격 발언. We will chop off their head.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자를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미국 중동 국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네, 5월 3일 기사입니다. 미국 이슬람협회 필라델피아 지부 이슬람 교육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한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학교 활동 동영상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주로 이제 성지탈환, 이슬람 율법, 알라신에 대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아이들이 발표 중 그들의 목을 썰겠다, we will chop off their head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무시무시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썰리는 그들, their head, 그들의 정의는 유대인들은 당연하고 미군이나 미국 시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민이,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자식들이 미국을 썰 수 있고 유대인을 썰 수 있고 미군을 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슬람 사회가 서구 문명이나 미국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편 전미 이슬람 협회는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지만은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동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سنذود بالأجساد عن أرض الهدى ونقدم الأرواح دون تواني وسنضرب الأعناق عن أجسادهم ونضرب الأعناق عن أجسادهم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다시 낙태 금지를 부활할 것이냐?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인데요. 이 시위는 프로라이프, 즉 생명 중시를 하는 미국의 낙태 반대 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낙태 반대 시위를 하면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충돌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 주에서는
알리바바주에서는 직접 낙태를 한 의사는 99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주법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조지아주에서는 태아 심장박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태아의 심장 소리가 박동되면은 그때부터 낙태를 못한다는 건데요. 물론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지아, 미시시피, 오하이오 이 세 주가 낙태 금지법을 태아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주는 원래는 민주당 편이었다가 이번 트럼프 선거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초선에서 공화당으로 넘어온 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은 미국의 헌법 또는 미국의 지금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불합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1978년 로우 vs 웨이드 판결에 의하면은 낙태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어떠한 것도 법이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주나 또는 조지아, 미시시피, 오하이오의 주의 태아 심장박동법을 보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방대법원의 판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트럼프 편이거나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가게 될 경우 미국은 다시 낙태 금지가 부활할 수도 있거나 또는 낙태에 대해서 주별로 자율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5월 7일 조지아주 주지사가 하트비트 빌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과 트위터의 검열,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 현대인들에게 SNS는 필수품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없다는 상상을 하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기는 어려운데요. 최근 이들이 그 검열 문제에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트위터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평론가 로라 루먼이 트위터에서 공격을 받고 강제로 퇴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라 루먼이 미국의 하원 의원 이란 오마르의 반유태주의를 고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위터는 로라 루머의 이러한 폭로에 대해 거짓 선동 또는 비사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거라 하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로라 루먼에 대해서는 PC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란 오마르가 반유태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의 해명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란 오마르는 지금 이스라엘 단체로부터 올해의 반유대주의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팩트 체크에 대해서 팩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또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그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좌파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자비한 검열과 그런 무자비한 사이버 테러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글이 700억 달러를 날렸다고 합니다. 최근 구글의 주가가 매우 폭락했는데요. 4월 30일 한 주당 1296원이었던 구글 주가가 다음날 5월 1일 한 주당 1173원으로 무려 10%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튜브 수익 보고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예측했던 유튜브의 광고 수익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조금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0%를 빠지고 지금 방금까지 본 소식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가가 빠진 금액은 10% 하나로 미국 달러로 700억 달러, 하나로 82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 시스템의 실패는 바로 유튜브 검열 시스템의 실패라고 합니다. 원래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온갖 동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동영상은 제한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유튜브가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구글은 정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구글은 친민주당적인 기업이고 구글은 친PC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PC, 친트럼프, 반민주당, 친공화당 이러한 동영상, 특히 친기독교, PC적인 것을 반대하는 거거나 공화당적인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올렸습니다. 주로 광고가 안 붙는다든지 검색 순위가 뒤로 물러난다든지 그래서 많은 공화당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의 유저들이 유튜브를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자체가 붙지 않다 보니 광고 비용 자체가 유튜브한테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없는 광고를 했다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광고 시스템의 실패로 결국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